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의 맥락과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의문이 되는 분들에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한번 오늘 강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빌려다 주신 어머니,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책은 빌려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신의주가 고향이세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이제 의사이셨고 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방이 뭐 수십 칸이 되는데 한밤에 이 방마다 막 이렇게 야식이 막 들어가고 그랬대요. 밤에 캄캄할 때 그 야식이 막 방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 보면 막 태극기를 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어려서 봤던 기억이 있다고 저한테 여러 번 들려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 가족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에 벌써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어땠는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그렇게 내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얘기도 뭐 다 어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들 다 사연이 많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귀하게 이제 크셨는데 10살 이전에 어머니의 그 생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그 계모가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계모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봐주면서 있는 상황에 이제 외할아버지는 만주로 출타를 했는 상황에 갑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 있는 상황에서 해방이 되니까 못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그 우리 어머니 고향인 그 신의주에 막 소련군이 막 밀어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영웅씨 칭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웅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 이제 계모가 급하게 그 신의주에 있는 집과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월남하신 거죠. 그때 어머니 나이가 이제 12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참 불행한 것은 남한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계모가 학교를 다녀야 할 우리 어머니를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낸 거예요. 요즘은 식모라는 말 안 쓰죠. 이제 가사 도우미라. 근데 옛날 식모는 뭐냐면 어린 소녀들이 그 식모가 많았는데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면서 언제든지 밤에도 부르면 일을 하고 또 그 집 아이를 이렇게 늘 업어서 이렇게 키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식모로 일하다가 어머니가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이 선교사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보고 너는 미국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면 똑똑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미국 가는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으면 한국 사회에 이제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계모 되시는 분이 위독하다고 전보를 쳤대요. 내가 위독하니까 빨리 좀 나에게 와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착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미국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계모가 있는 데로 돌아갔더니 계모 되시는 분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이후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제 식모살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신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쭉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들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앞에 강의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해서 그런 책이 없지만, 다른 집에서 책을 빌려다가 늘 가져오셨어요. 월간 잡지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깨동무, 뭐 이런 새소년,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소년중앙, 이런 거 한 달에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나옵니다.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최고예요. 근데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3월 달 거 그럼 다 보고 남잖아요. 그거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늦은 걸 보는 거죠. 그래도 뭐 읽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막 수도 없이 읽습니다.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문학전집, 어린이 문학전집도 한 곳이 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학전집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단 한 자도 집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상당히 잘했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잘했던 이유가 바로 그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그것이, 옛날에 그렇게 책을, 전집 같은 거 다 읽는 경우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중3 정도부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안 했는데 이제 좀 잘했고, 중3부터는 공부를 안 하니까 밀리는. 그리고 고갈되기 시작해가지고, 중3,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읽었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도 책을 읽지 못했고, 그리고는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 삶에 독서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에 읽었던 그 기억, 그것이 이제 다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춘기 때는 제가 책은 못 읽었어도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뭐 그것이 조금 도움은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 내면적인 사색이라든지 독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저의 내면에 충분한 음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교 이후부터는 전공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전공서적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공서적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전공 지식 때문에 늘 쫓기듯 살았어요. 늘 읽어야 돼.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읽었는데, 전철관에서도 책을 읽고 했는데, 읽은 건 다 전공 책이에요. 그래서 전공 지식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지만, 독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일정은 바쁘니까 막 이렇게, 그냥 끌려가다가, 제가 한 40살 정도 넘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좀 책을 읽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늦은 건 아니에요. 참 다행이었던 일이죠. 근데 아쉽습니다. 조금 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청년 시절에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아쉽게 해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독서가, 어린 시절의 독서가 그만큼 그래도 최소한 저를 지탱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었으면은 그나마 최소한 저도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 정도 되니까 그때 책을 빌려다 주셨던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냥 아까 우리가 이전에 늘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점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 진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마인드,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 이런 거를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책을 빌려다 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정말 영원히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들,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된다면, 아니면 부모가 된다면, 아버지가 된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책을 빌려다 주는 모습을 보여줘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책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살 필요가 없죠. 도서관에 다니는데 뭐하러 다 삽니까? 읽어도 이건 내가 꼭 필요하겠다 싶은 책만 사는 거죠. 이 책이 있어야 오늘 학교에 가서 교재를 쓸 수 있다 할 때 그런 책을 사는 것이지, 모든 책을 내가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 빌려보는 맛이, 그게 제 맛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소재 책이 한 2,000권 가량 있지만, 이사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제가 책을 버립니다. 살 때는 꼭 필요해서 샀는데 솔직히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끈으로 찜해가지고 저녁에 딱 내놓으면 금방 가져갑니다. 책 지금도 정기적으로 저는 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책을 내가 다 영원히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많다고 이제 자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랑도 맞긴 맞지만 절대적인 자랑, 영원히 존재하는 자랑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은 도서관에 가면 있고 남의 집에도 있는데 내가 다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그 많은 책을 어디 기부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고 이러면 또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책 자체가 많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은 빌려볼 때에 오히려 더 좋은 느낌으로, 좋은 가치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가거나 새로운 동네에 가면 반드시 도서관부터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는 책을 이렇게 훑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 훑어보지 않은 사람과 내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학자가 되게 되면, 아까도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학자나 대학원, 적어도 대학원 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폭넓은 독서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문적인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넓다면 전공은 요만한 걸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공하게 되면 독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은 할 수 있게 되겠죠. 전공할 때 내 머리가 샤프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무슨 책을 봐도 금방금방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죠. 항상 마음으로 쫓기니까. 또 이렇게 전공 생활을 하면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내가 준비해서 발제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또 학자들은 책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압박을 받아서 폭넓은 독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 생활하는 분들도 잊지 마세요. 바쁜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방학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때를 내서 정기적으로 내가 하루에 얼만큼은 다른 책을 읽는다라든지 내가 일부러 그런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아서 자꾸 독서를 해야만이 자기 전공에 대한 실력도 더 소중해지고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은 만화책 빌려보는 것처럼 빌려보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만화책은 다 빌려보죠. 그 만화는 보통 10권, 20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집에 다 놓을 수 없으니까 빌려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만화책 빌리듯이 마음대로 빌려보는 맛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독서의 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납할 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책을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회원 등록을 하고 도서 대출증을 이렇게 만들죠. 요즘은 다 전산화됐으니까 이제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을 내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반납 기간이면 한 2주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 2주 내에 이제 한 3권 빌렸는데 바빠서 못 읽었어요. 못 읽고 반납한 수가 있죠. 그때는 왠지 내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다 읽었어요. 다 그걸 읽고는 다시 그 반납에 다 어디 이렇게 어디 창구에서 낸다거나, 요즘은 자동화로 이렇게 내게 돼 있죠.
반납을 딱 하게 되면 그때 내 내면에서 편안한 마음하고 성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성취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내가 책을 다 읽으면서 읽은 거를 반납하는 그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내 내면에 큰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책만 읽어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가 부자고 부모가 높은 사람이면 자녀들은 저절로 어깨가 싹 올라가죠. 남편이, 제가 군부대 생활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 군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성가대원 지도, 합창단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인들이 교회 집사님인데, 보면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부인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남편이 높은 사람은 거기서도 당당해요. 남편이 계급이 낮은 사람은 거기서도 이렇게 좀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좋은 금수를 남겨주고 그러면 으쓱하죠. 그렇지만 책을 많이 빌려서 다 읽고 반납하게 되면 그런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는 금수저를 갖춘 사람보다도 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체험해 보기를 바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당당해진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로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벤허에도 보세요. 물론 그 영화지만 벤허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뭐라 그럽니까? 그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에서 노를 젓죠, 이렇게. 근데 그 배 밑에 노를 젓는 노예인데, 그 노예는 이제 그 배 밑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니까 한 1년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배너는 죽지 않고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령관이 배너를 딱 봤는데 노예인데도 눈동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화상으로, 소설의 내용상으로는 그의 내면에는 복수해야 된다는 강한 복수에 대한 의지, 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지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신념, 이것이 강하니까 죽어가는 그 현장, 노를 젓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현장에서도 이 배너의 눈빛이 살아있죠. 눈빛이 살아있는 것은 금수저로만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 내면이 강해지고 내면이 부유해지고 내면이 충분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빌려 읽은 책을 완전히 다 읽고 반납하게 되면 그러한 강한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금수저를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젊은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때 책을 빌려다 주는 생활을 일상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려서 반납하고,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빌려다 줄 때에 그 아이는 그 손길을 느끼고 정성을 느끼고, 그리고 지식적인 내면적인 교통을 느끼게 됩니다. 뭐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주고 솜사탕을 쥐어주는 것도 좋은 관계의 형성이지만, 좋은 책을 어디서 빌려와 가지고 아이에게 읽으라고 할 때에는 더 좋은 관계, 레포라고 하죠.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된다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면 책을 빌려다 주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소한 잔소리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빌려온 책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물론 더 좋겠지요. 자, 책을 빌려다 주신 저희 어머니 지금도 감사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때 어렸을 때 빌려다 주신 책 때문에 그나마 제가 중간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럭저럭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참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빌려보는 모습, 또 빌려보는 모습에서, 빌려다 자녀들에게 주는 모습에서 참된
지적인 세계에, 정신적인 세계의 강함을 갖춰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